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드디어 1등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후보가 1등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사선의 김민석 후보 얘기입니다. 오늘 울산 경선 그리고 조금 전 부산 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20%가 넘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민주당 순회 경선이 오늘로 4일째인데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한 거는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 원외인선인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20%를 넘기면서 계속 그동안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를 두고 2기 지도부를 대선 준비기구로 삼고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려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 바 있는데요. 발목질의 발언 논란 등으로 공천 취소까지도 했던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또다시 강선 발언을 쏟아낼 경우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출마 초반부터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지냈던 김민석 후보 띄우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 후보의 연임 출마를 같이 상의하는 김민석 후보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서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본인의 차량으로 초대해서 SNS 라이브 방송도 열었습니다.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나는 그때 거의 마지막 선거 막바지까지 상황실 체크하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원을 믿었습니다. 정말. 김민석 후보는 SNS에 두 사람이 함께 귓속말을 나누는 사진 등 기밀한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다. 이런 점을 애둘러 강조하는 듯한 사진들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틈틈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부인하지 않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이 후보 측의 움직임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은 당 내에서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당심을 본인 중심으로 모아가는 듯한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빚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지난 국회의장 경선 때였죠. 당심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대규모 탈당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 지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랬던 이재명 후보가 강경파를 지지하는 당심을 돌려보고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일종의 자기 모순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건데요. 이 후보 측에서는 현재까지 정봉주 후보의 선두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인 만큼 이재명 후보도 어쩌지 못하는 게 바로 당심이라는 걸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드디어 1등의 느낌표는 명심을 민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지난 총선 공천 과정 등 주요 순간에서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앞세우면서 당을 이끌어왔죠. 그런 모습들이 지지자들에게는 약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중도층을 특히 봤을 때는 독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생각해 본다면 명심 자체를 일반 국민들의 민심으로 조금 이동시키는 결단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방송사법 관련해서죠.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진도 그렇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더 많은 거고요. 지금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거의 의원들이 착석해 있지 않은데요. 특히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등원 자체를 하는 의원들이 많지가 않고요. 게다가 민주당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순회 연설 일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반대 토론이 바로 필리버스터인데 정작 이런 설득을 들을 대상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야권 의석이 192석, 그러니까 5분의 3인 180석이 넘기 때문에 24시간 뒤 토론 종결 처리를 한 이후로 법안을 처리하는 이런 구조가 답습되는 상황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처리를 늦출 뿐이겠죠. 여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가 대국민 여론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제2요구 명분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오후 본회의장 앞을 찾아서 고생한다 격려하면서 컵과일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효용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주말에 지역구 돌 시간도 줄어든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뭐 고성뿐만이 아니고 잡음들이 잇따르고 있죠. 본회의장에서는 이견을 좁히는 토론 대신 여야 간 거친 고성들이 벌어졌습니다. 들으세요! 사실이라도 들으세요! 의장님! 제거시켜주세요! 양문석 의원,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네, 그런데 이런 본회의 상황이 펼쳐지는 같은 시각에 국회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직접 대화와 토론을 벌이는 어린이 국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설득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도 하고 그게 바로 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같은 희망이 실현돼야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사라지고 제가 제안한 법률안이 받아들여져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0명의 어린이 의원이 모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표결에 참여했고요. 실생활에 유용한 민생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이나 정책 입법만 남발되는 기성 국회의 모습과는 매우 대비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의 느낌표는 어린이들 눈에 부끄럽지 않도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우원식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입법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자리에 있던 어린이 의원들이 일동 네라고 답하는 화합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회가 이런 어린이들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